봅시다. 오늘 해야 될 거 많습니다. 야, 봐봐. 너네 교과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저희가 여기다 실어놓은 거는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내용 제가 다 옮겨 적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 이제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것도 전부 다 기출되었던 것들 베이스로 다 넣어 놓은 거니까 하나하나 다 이제 짚어가면서 할 겁니다. 보세요. 여기 이제 서정문학이라고 나와 있지. 잘 봐.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서 크게 네 갈래를 다룰 거예요. 서정, 서사, 그 다음에 극, 시나리오, 그리고 마지막 교술까지 이렇게 다루게 됩니다. 근데 너네 이제 교과서에서는 서정 갈래랑 서사 갈래가 나오고요. 교술 갈래는 들어가 있지 않고요. 극과 시나리오도 역시 들어가 있진 않습니다. 이유는 여기 공통국어 2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될 내용들이 전부 다 소위 말하는 고전이라고 하는 거에 주로 국한짓기 때문이에요. 이해되니? 고전이기 때문에 극과 시나리오는 정확히 말하면은 있긴 해. 탈춤, 그 다음에 판소리, 이런 식으로, 극갈래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은, 일단 너네 공통국어 2 교과서에서는 극과 시나리오, 특히 극갈래는 나오지 않고요. 교술갈래도 딱히 나오진 않습니다. 이해되니? 주로 서정갈래와 서사갈래에서 대해서만 배울 거야. 서정갈래라고 하면 뭐냐면은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가 여기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시, 그리고 시가, 고전 시가, 노래 가짜를 써서 시가라고 부르고요. 서사갈래 같은 경우에는요, 소설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소설, 제일 대표적인 거, 춘향전이 여기에 들어가시게 될 거예요. 됐니?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서정갈래와 서사갈래를 하시게 될 텐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공통국어 2에서 서정갈래랑 서사갈래를 다루는 거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고전에서 얘기하는 어떤 세계관, 여기서는 세계관이라고 하는 거는 당시 사람들의 어떤 내면, 당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 세계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세계관을 베이스로 해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말하고 행동했는지에 대한 식구에 대한 어떤 이해, 당연히 전제로 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제 교과에서 굳이 이제 고어 표기라고 보통 얘기를 해. 너네 이제 중세국어 이제 기말고사 때 배우시게 될 텐데, 이런 거야. 이거랑 그 다음에 아래아자 요런 거 써서 이게 둘의 어떤 차이가 있냐 이런 것들 나올 거거든. 근데 현재 교과에서 애지간하면 요런 것도 거의 안 넣으려고 합니다. 거의 안 넣으려고 해. 근데 기본적으로 너네가 중세국어를 배워야 되는 입장에서 중세국어 표기법을 배우기 때문에 여기 있는 공통국어 2에서는 중세국어 표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해되니? 근데 제가 다 해설해놨고 너희들이 모를 것 같은 단어 다 집어 넣어놨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세계관입니다. 그리고 이 세계관을 베이스로 해서 왜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됐는지를 배우시게 될 거예요. 됐니? 가보자. 한국 서정문학의 흐름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국 서정문학은요, 춤과 노래가 어우러진 원시 종합 예술이래. 잘 봐. 춤과 노래가 어우러졌다 이런 표현 나와 있지. 그래서 여기 있는 노래에 맞춰서 춤을 췄기 때문에 제가 저기다 써드린 것처럼 시야. 정확히는 시인데 노래 가짜를 써서 시가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고전에서 불렀던, 예전에 조상들이 불렀던 고전에서 발견할 수 있는 시가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노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 춤과 노래가 어우러진 원시,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종합예술에서 유래가 된 것으로 추측이 된대. 고대 국가가 형성되던 시기, 여기서만 이제 고대 국가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제 한국사를 너희들은 안 했죠? 한국사에서 이제 보통 고조선부터 이제 시작을 해. 우리가 이제 보통 역사라고 얘기를 한다면은요, 고조선부터 시작해서 고구려, 백제, 신라 들어보셨죠? 삼국시대 백제, 신라 요 시기를 우리가 보통 이제 고대 국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너네가 2학년 때 되시면은 이런 고대 국가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런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를 지나 통일신라, 그리고 고려, 조선 으로 쭉 이어지는 말 안 들어도 화풍 나고 막 그러잖아.
각각 이제 각 국가별로 어떤 이제 작품들이 있었는지를 조금씩 배우시게 될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냥 이건 알고는 계세요. 공무도 화가 이런 것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뭐 황조가, 그 다음에 뭐 엄청 많아. 뭐 황조가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진장 많은데 대표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고요. 통일신라 가서는 이제 우리가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글을 썼고, 그 다음에 우리 당시 이제 통일신라 때는 한글이 없었잖아. 우리가 속되게 얘기하는 한글이라고 하는 건 언제부터 시작이야? 세종대왕이 이걸 만들면부터 시작이에요. 이해되니? 그럼 그 전까지 있었던 고조선 때, 고구려, 백제, 신라 때는 전부 다 뭐야? 한자어 표기로 이루어져 있던 거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발굴을 해서 교수님들이 거기에 이제 뜻을 덧붙여서 그런 식으로 이제 알려져서 전승되어서 내려오는 거예요. 아무튼 고대 국가가 형성되던 시기에 개인적, 여기 봐봐, 뭐라 나와있니? 서정이라고 나와있지. 이 부분 좀 체크해놔봐. 우리 무조건 얘기해야 돼요. 이거 얘기하려면은 서정이 뭔지부터 우리가 접근을 좀 해봐야 돼. 잘 봐. 교과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여기 그려놓은 쫄라맨은요, 인식의 주체인 자아라고 부르는 애야. 여기 있는 자아는요, 인식의 주체야. 1학기 때도 우리 했었어. 서정 갈래, 서사 갈래, 극 시나리오, 그 다음에 교수 갈래에서 걸치면서까지. 여기서 말하는 인식이라는 얘기는요,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모든 것들 다 우리 인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체라는 얘기는요, 자기 자신, 본인이 스스로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여기 인식의 주체는요, 우리가 두 글자로 자아라고 부르게 될 거야. 자아. 스스로 자자에 나 아자를 씁니다. 여기 있는 자아께서요, 인식의 주체라 했으니 당연히 뭘 하겠어? 인식을 하겠지. 맞니? 인식을 할 거야. 그럼 이 인식을 하는 과정에서 뭘 인식을 할 거냐면요, 첫 번째, 외부 세계를 인식할 겁니다. 외부 세계. 여기 있는 제가 일부러 외부 세계라고 적어놓은 데는 뒤에서 한 번 더 얘기할 게 있어서 그래요. 여기 있는 자아는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둘러싼 외부 세계를 인식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자아와 세계관의 이해를 바탕으로 여기 있는 인식의 주체인 자아께서 이 세계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물어. 이해되니?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묻는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인식하니? 모든 사람들은 다 다르게 인식해요. 이유가 내가 살아온 어떤 시간이 다르고 너네가 살아온 시간이 다르잖아. 맞아? 그래서 이 자아와 세계관의 이해를 바탕으로 각 자아, 즉 각 개인들이 어떤 식으로 개성적 언어를 구사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시게 될 거예요. 이해되니? 개성적 언어를 묻는다. 이게 너네가 배우는 문학에서 배우는 핵심이야. 어떤 식으로 개성적으로 나타냈는가 라고 하는 것들. 그럼 여기 있는 외부 세계는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죠. 여기 있는 교실도 마찬가지고요. 학원도 마찬가지고, 밖에 나가서 이제 학원 가.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뭐? 외부 세계다 이 얘기입니다. 됐니? 그럼 여기 있는 자아께서는 외부 세계도 인식하는데 단순히 외부 세계만 인식하냐? 아니야. 뭐도 인식하냐면요. 중요해. 너네 평소에 수업할 때 많이 하잖아. 내면 세계를 인식한다라고 얘기한다고. 94학년도 수능 1차서부터 나왔습니다. 얘는 절대 훼손되지 않아요. 무조건입니다. 내면 세계 혹은 내면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 기출된 거를 쭉 살펴보시면 내면 세계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고 그냥 내면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아무튼 우리가 여기 있는 인식의 주체인 자아는 무조건 뭘 인식하기 때문에? 세계를 인식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세계를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각각 뭐라 얘기한다? 외부 세계와 내면 세계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이해되니? 그럼 잘 봐. 그럼 여기 있는 자아께서는 외부 세계와 내면 세계를 인식을 하시는데, 그럼 여기 있는 내면 세계는 곧 뭐겠어? 여기에 있는 자아가 느끼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내면 세계 안에 들어가는 거야. 이해돼? 예를 들어서 슬픔, 기쁨 이런 것들 있지? 맞아?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보자. 슬픔과 기쁨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러프하게 얘기해보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감정이라고 얘기하지. 근데 들어본 적 있을 거야? 감정 기복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죠? 정서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 혹시? 감정이란 말이 기쁨, 슬픔, 화남 이런 것도 있지만은 깨달음, 후회 이런 것들 있죠? 얘네들은 감정이라 할 수 있을까? 조금 부족해. 그래서 우리가 거기다 대고 뭐라 얘기하는 거야? 정서라고 얘기를 한다고. 이해되니? 그래서 뭐라 얘기해? 정서불안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지? 맞아? 그러면 여기에 있는 자아는 감정과 정서를 가지고 있어. 근데 이 감정과 정서라고 하는 게 너무나도 어때? 스펙트럼이 좁아요? 넓어요? 엄청 넓어. 엄청 넓어. 맞아? 감정과 정서뿐만이 아니라 또 이런 것도 있지. 너네 멍 때렸어. 멍 때리다 갑자기 어제 먹었던 치킨이 생각나. 그건 뭐예요? 과거의 일이지. 맞아?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뭐도 들어가냐면요. 이것도 들어가. 기억도 들어가요. 이해되니? 기억도 들어간다. 뒤에서 더 자세히 얘기할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린 통칭해서 뭐라 얘기한다? 내면 세계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해되니? 왜 그럼 이걸 내면 세계라고 말하는지 알아? 너무나도 어때? 넓어. 우주보다도 넓고요. 태평양보다도 넓고요. 아무튼 되게 넓어.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내면 세계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에 있는 외부 세계를 인식하든 혹은 여기 있는 내면 세계를 인식하든 우린 전부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머리를 통해서 정서와 감정 등을 통해서 이런 것들 전부 다 글로써 표현할 거야. 이해되니? 글로써 표현해. 정확히 말하면은 한글이 발명되기 이전 시기도 역시 사람들이 뭘 통해서 한자를 통해서 전부 다 뭐 해왔어? 기록을 해왔어. 이해되니? 그래서 기록을 통해서 우리한테 전승되어 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로써 그리고 글로써 표현했다라고 해서 자신의 정서를 글로 표현한다. 두 글자 뭐라 부른다? 서정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이해되니? 이걸 서정이라 얘기한다고. 왜? 뭐라 나와 있어? 원시, 종합, 예술. 완전 옛날부터 사람들은 뭐 해왔단 얘기야? 자신의 내면 정서를 다 뭘로써 표현하려고 했다? 글로써 표현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건 서정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이해되니? 너네가 이제 이게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선생님, 저는 글을 써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사람들의 원초적 욕구죠? 너네 슬플 때 가만히 있을 때도 있지만은 보통 막 헤어지고 난 다음에 이별 메들리 듣지 않아? 플레이리스트 이런 거 듣지 않으세요? 헤어진 사람들을 위한 노래 해가지고 1시간 30분짜리 1시간짜리 플레이리스트 있잖아. 그걸 왜 듣는데? 그걸 들은다고 해서 내 상황이 바뀌나? 아니야. 그걸 들으면서 뭘 얻으려고 해요?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 거야. 그게 여기 있는 서정의 핵심이야. 그러면 너네는 뭐 해야 돼?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도 그 사람의 내면에 뭐 해야 돼? 몰입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교과서에서 자아와 세계관에 뭘 묻는다? 이해를 묻는다고. 이해되니? 그걸 묻는다. 그게 핵심이야. 그럼 잘 봐. 그래서 여기 뭐라 나오니? 개인적 서정이라고 나와 있지. 그럼 너네가 이런 단어 봤을 때 그냥 뭉개시면 안 돼. 개인의 반대는 뭔데요? 사회. 그러면 개인적 서정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지만 뭐도 있겠어? 사회적 서정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겠지. 그게 뭐야? 너네 이제 막 박혁거세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아래에서 나오고 야 거부가 머리를 내놓거라. 안 내놓으면 잡아먹을 거다. 이런 것들. 그런 것도 전부 다 뭐예요? 고대 국가가 형성되던 시기에 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부르던 노래도 있었다고. 그게 여러분들이 이제 2학년 때 되시면은 문학교과서에 다 수록돼 있어요. 공무도화가, 구지가, 황조가 이런 것들. 물론 황조가는 좀 달라. 황조가는 좀 이제 개인적 서정을 드러낸 거고 구지가 그다음에 유리가 이런 것도 엄청 많아. 삼국시대에 뭐가 나타났대요? 향가와 한시가 나타났대. 향가. 여기 이제 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향찰. 이거는 이제 더 자세히 배울 거야. 향차를 통해서 쓴 노래가 있고요. 한시, 한자로 쓴 시야. 그러면은 선생님 한자로 썼으면 그건 우리나라 문학이 아니지 않나요? 아니야. 왜? 우리나라 사람들만이 쓸 수 있는 시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봐봐. 야 저기 너네 경주의 옛말이 뭔 줄 아니? 서라벌이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들어본 적 없다고? 아유 얘들아 너무 그래 모를 수 있지. 야 서라벌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 근데 옛날 시들 보면 이런 서라벌이라는 구절이 나와요. 근데 그걸 다 뭘로 썼다고?
한자로 썼다고, 한자로. 왜 그걸 한자로 쓴 거야? 한글이 없었으니까. 쓸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서. 한자밖에 없어서 이렇게 썼다고. 물론 뭐 선역서에 벌릴 라자에 뭐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근데 그럼 이거는 중국의 문학이니? 누구의 문학이야? 우리나라 문학이에요. 야, 이거 어떻게 봐, 어디 봐서 이게 중국 거야. 우리나라 문학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를 표현하고자 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전부 다 우리나라 문학에 들어갑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한국 문학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고려시대에는 뭐 고려가요. 그럼 이때도 당연히 못 썼겠어. 한자 썼겠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 너네 여기 나와 있는 청산별곡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뭐였고 한자로 썼는데 조선시대 때 넘어가면서 악학괴범이라고 하는 한글로 쓰여져 있는 그런 이제 음악 책이 만들어지면서 과거에 사람들이 흥얼흥얼거리면서 노래 불렀던 것들이 구전되어서 내려오다가 조선에 와서 뭐 하게 된 거예요? 기록이 되었다 이 얘기야. 이해되니? 그래서 청산별곡 같은 경우 우리 뒤에서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은 한글이 발명되기 이전에 만들어진 시이기 때문에 해석의 여지가 무진장 넓다고. 이해돼? 그래서 학습활동에도 있어요. 학습활동에도 해석의 다양성이 넓다라고 나와 있어. 이해돼? 그래서 제가 관련 논문도 다 찾아서 다 넣어놨습니다. 다 넣어놔서 이따 보여드릴 거야. 이봐. 고려 후기부터 창작된 시조는 조선시대의 가사와 더불어 성행했대. 여기 있는 가 뭐겠어? 노래 가짜야, 노래 가짜. 그럼 전부 다 우리 뭘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거 얘기해요? 노래를 부르기 위함이야. 그럼 얘기해봐. 너네 지금 듣고 있는 노래들 있죠? 뭐 아파트 막 이런 것들 있잖아. 그것도 한 400년 500년이 지나서 데이터만 남아있어. 정확히 말하면 이제 데이터도 안 남아있어. 음원이 안 남아있는 거야. 근데 어디 이제 뭐 2025년에 모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던 김땡땡 학생이 집에서 아파트가 너무 좋아. 그래서 막 아파트 막 썼는데 그걸 발굴하다가 종이 쪼그려 탁 나왔어. 어머? 이거 뭐야? 근데 다른 집 다른 데도 조사해보니까 뭐가 나와요? 아파트가 나오는 거야. 어머? 이거 뭐야? 서울에도 나오고 인천에도 나오고 저기 좀 부산에도 나오네? 딱 모아보니까 조금씩 쓴 게 다 달라. 어떤 데는 APT 이렇게 쓴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아파트 이렇게 쓴 데도 있어. 찾아보니까 둘 다 똑같은 의미로서 사용되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돼? 그러면서 옛날 400년 전 선조들도 뭘 했구나. 노래를 들었구나. 정확히 말하면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뭘 붙였구나. 가사를 붙였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라고. 이해돼? 그럼 다시 봐. 시조는 시간이 갈수록 여기 뭐라 나와 있어? 향유. 제가 이거 얘기했습니다. 누리어 가지다. 제가 그 영어로 이거 뭐라 했어요? enjoy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니? 향유층이 확장되며 다양한 계층에서 불렸고요. 이 부분 조선 후기에는 평시조의 형식을 변형한 사설시조가 창작됐다. 펼쳐. 잘 봐. 이게 지금 공통국어 2, 그러니까 너네 이제 22개정 교육과정 들어서면서 원래는 문학교과서에 있던 내용들의 일부가 좀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사설시조라고 하는 게 등장하는데 잘 봐. 원래 우리 조선으로만 좀 얘기를 해보자. 우리 세종이 한글, 킹 세종, 갓 세종께서 한글을 만들었죠. 근데 한글을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이 한글을 누가 쓰게끔 만든 거야? 평민들이 쓰게끔 만들었어요. 근데 평민들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 당연히 일반적인 사대부들 입장에서 무슨 생각이 들겠어? 그 전까지 계속 못 썼어. 한자 썼지. 그러면은 일반 사대부들 입장에서는 야, 우리 그동안 한자 잘 썼는데 왜 굳이 이걸 써?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고. 그래서 막 왕한테 막 들이대 막 전하 그건 아니되옵니다 막 이랬다고. 이유가 뭐야? 만약에 일반적 백성들이 글을 쓸 수 있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 내가 만약 억울해. 내가 만약에 뭔가 원통한 일이 있어. 그럼 그전에는 뭐 해야 돼? 직접 와서 왕한테 전하 억울하옵니다 북 두들기고 왕 나올 때까지 존버아웃 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사람들이 만약 불만이 있어. 그럼 뭐 하면 돼? 글 써. 써서 자기네들 마을에다가 뭐 해버리면 돼요? 붙여버리면 끝나. 누가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다더라. 뭐 탐관오리 무슨 뭐 벼슬아치 누가 우리를 이렇게 막 학정을 한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써붙인다고. 그러면은 사람들한테 뭐 하겠어? 널리 뭐 하겠어요? 알려지겠지? 그래서 원래는 이 문자라고 하는 거는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이 문자는요 권력이 있어. 권력.
이 권력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막 권력 이게 아니야. 문자를 쓰고 향유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파워가 있는 거예요. 너네 생각해봐. 국가가 사람을 멍청하게 만들면 뭐 하면 될까? 문자로 향유할 수 있는 것들 차단시켜버리면 돼요. 직관적인 것만 도입하면 됩니다. 그게 뭐예요? 스포츠, 그 다음에 무슨 뭐 영화 이런 것들. 너네 나중에 배울 거야. 1980년대에 전두환 정권이 이제 나오면서 그때 이제 일반 사람들이 불만이 많아. 왜? 군부 독재 시절이니까 사람들 탄압하고 억압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처음에 도입했던 게 뭐야? 프로야구예요. 프로야구. 프로야구가 그때 생겼다고. 영화도 원래는 통제가 됐었어. 어떤 통제? 무조건 국가 질서에 걸맞는 영화만 만들어야 돼. 검열 삭제 조직이 때렸다고. 근데 이제 뭐해? 좀 열어줘요. 열어줘. 그럼 사람들이 뭐해? 스트레스가 받고 불만이 쌓이지. 그러면은 이걸 막 글로 쓰는 것도 있겠지만은 일단 스트레스 받잖아. 그럼 뭐 하면 돼? 야구 보러 가고 영화 보러 가고 하면 끝나는 문제라고. 이해되세요? 그리고 그때부터 뭐도 해? 해외여행도 아주 제한적으로 허용을 해준다고. 그럼 사람들의 어떤 정신이 다 어디로 가? 그쪽으로 빠져나가요. 그래서 이 문자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진다고. 너네 문맹 들어봤니? 문맹이에요. 너희는 실질적 문맹이고요. 진짜 문맹은 아예 몰라. 글이라는 걸 모른다고. 말은 할 줄 알지. 근데 너 이름이 뭐야? 라고 했을 때 제 이름 어떻게 쓰죠? 이런다고. 이해되세요? 근데 이거를 지금 우리나라는 거의 이제 해결했죠. 문맹률이 되게 낮아. 10%도 안 될 거예요. 근데 이런 이제 문자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뭐 하게 되는 거야? 내가 만약에 어르신들 본 적 있니? 노인학교 같은 데 가서 한글 처음 배우신 분들이 못 쓰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이름 쓰기고요.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야? 시 쓰기예요. 시 쓰기. 그래서 어르신들이 난 왜 이렇게 글을 늦게 배웠을까? 글을 쓴다는 건 이렇게나 아름다운 일인데 하면서 막 써주셨다고. 그런 게 다 뭐예요? 내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내면 속의 불만이나 이런 것들을 뭐 하는 거야? 끄집어내서 구체적으로 보여준다고. 이해돼? 그게 문자 가진 힘이야. 그럼 잘 들어봐.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자, 즉 한자를 통해서 글을 쓴다라고 하는 게 당시 사대부들한테는 엄청난 자부심이었다고. 이해되세요? 나만 글을 쓸 수 있고 나만 알고 있는 말로 사람들이 같이 소통하는 게 엄청난 메리트였는데 당시 사대부들은. 근데 이게 와장창 못 되는 거야. 붕괴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본격적으로 한글이 보급이 된 건 조선 전기가 아니라 언제야? 조선 후기예요. 너네 뒤에 이제 송민곡 나오거든? 송민곡을 쓴 사람 정철이야. 이 정철 아저씨 그냥 일반적 사람 아닙니다. 일반적 사람 아니에요. 선조의 오른팔이야. 선조의 오른팔이라고. 선조의 충직한 신하였다고. 선조가 누구야? 아유 얘들아, 임진왜란 때 런한 왕 선조 그 정도는 알자 우리. 너네 중학교는 나왔어. 여기 있는 정철은요 무진장 힘이 센 사람이야. 서인의 왕이에요. 서인의 킹이야. 킹. 지금으로 따지면 뭐 국민의힘 그 다음에 뭐 민주당의 수장과도 같은 사람이라고. 당대표라고. 당대표. 근데 여기 있는 당대표께서 탄핵을 당해요. 그래서 왕한테 윗보여서 저기 유배를 갔다고. 근데 유배 갔다는 게 막 가가지고 무슨 뭐 너네 아는 유배 하면 뭐야? 약간 이제 이렇게 상투 틀고 막 그 짤 있잖아. 그 성동일 씨가 이렇게 그 짤 생각하잖아요. 아니야. 여기 아저씨 되게 호의호식하면서 잘 먹고 잘 살으셨어요. 잠깐 이제 정치적 의견이 아마도 잠깐 좀 내려가셨는데 이분이 왕한테 선조한테 본인 권력 가지고 있던 사람이잖아. 그럼 권력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기를 원해? 다시 권력을 되찾기를 원하잖아. 그럼 누구한테 카톡을 보내야 돼? 왕한테, 선조한테 보내야 돼. 그래서 처음에 뭘 쓰냐면은 삼인곡이라는 걸 써요. 여기 있는 미인이라는 얘기는 우리 이제 송민국 할 때 한번 더 얘기했지만은 예전에 이제 중국 때부터, 중국 이제 한나라 이전부터 왕이라고 하는 걸 미인으로 썼어. 굴원의 이소라고 하는 시에서 왕에 대해서 충직한 말을 하는 과정에서 왕이라고 하면 좀 그렇잖아. 그래서 이걸 빗대어서 뭐라고 표현했어? 미인, 아름다운 사람이다라고 얘기한 게 관습적으로 굳어져서 계속 내려왔다고. 내려왔는데 그래서 가서 쓴 게 뭐야? 미인을 뭐 한다? 생각한다. 그래서 사미인, 곡은 뭐겠어? 노래야 노래.
왕을 생각하는 노래를 썼다고 카톡을 보냈어. DM도 보냈어. 안 봐. 안 읽씹이야. 아씨,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정확히 말하면 읽씹을 당했어요. 보고도 뭐야? 이래버렸다고. 그럼 그대로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찾아가면 안 된다니까. 유배 같다니까. 한 번 더 씁니다. 한 번 더 써요. 한 번 더 써. 한 번 더 써서 똑같이 미인에 대한 노래를 쓰는데 3인곡의 속편이야. 그래서 송미인곡인 거예요. 이해돼? 속편을 썼다고? 근데 속편을 쓰는데 3인곡처럼 그냥 쓰면 안 돼. 그래서 뭐 어떻게 해? 대화체를 씁니다. 대화체. 이 대화체라는 게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엄청난 큰 의미를 갖는다. 감녀, 을려 막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감녀가 저기 가는 저 각시 어디 저 본 듯도 한더이고 어디서 내려왔나 하고 보니까 천상계에서 내려온 사람이야. 선녀야. 어떤 일이야 하니까 아이고 저희 왕께서 저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저 미워하시는 것 같아요. 어떡하면 좋죠? 하면서 막 얘기를 한다고. 막 썰을 풀어. 그러면서 송민국 딱 보냈지. 이제 보냈을 거 아니야? 왕한테 딱 보냈잖아요. 그 왕이 이제 딱 받아봐. 정확히 말하면은 그 궁녀가 있어요. 궁녀가 딱 보고서 너무 감동이야. 너무 잘 썼어. 이런 거야. 근데 저기 뒤에서 이제 왕이 손절? 선조가 너 뭐하냐? 그런 게 아니었고 내와 딱 봤어. 봤더니 젠장을 너무 잘 썼잖아. 올라와. 이렇게 됐다고. 근데 왜 선조가 저 정철 왜 유배 보냈어? 그러니까 정치적 의견이 좀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당파 싸움이 좀 있었거든. 근데 그 당파 싸움에서 여기 있는 이제 그 정철 아저씨가 워낙에 힘이 세니까 좀 이런 거야. 나 말고 누가 내 말에 개겨?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선조가 갈 하면서 이제 좀 보낸 거죠. 그 머리 처박아는? 그 인조고요. 아. 이렇게 다 꼬여 있니? 아무튼 그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선 전기, 그러니까 고려부터 시작해서 조선 후기까지 내려오는 정철이 시작하는 그 가사로 이어진다는 거야. 그럼 봐봐. 선생님, 그럼 정철도 한자 썼나요? 아니요. 정철은 못 썼게 한글을 썼습니다. 한글을 썼다고. 이게 너네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엄청난 의미를 갖는 게요. 당시 사대부들은 다 못 썼겠어? 한자를 썼다고. 한자로 다 썼다고요. 뭐 퇴계 이황, 그 다음에 율곡이 이런 선생님들 다 한자 썼다고. 근데 정철이 임금한테 자기가 당신을 아직도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있고 제발 나를 다시 뭐 정계로 불러주세요라고 간곡한 어떤 말을 담고 있는 이 시를 한자 아니라 뭘로 쓴 거야? 한글로 썼다고. 왜? 한자로 쓰기에는 한계가 있어. 봐봐. 저기 가는 저 각시 본 듯도 한도이고 이거를 한자로 쓴다고 해보세요. 막막하지 않으세요? 그립다. 어떻게 쓸 건데? 막막해. 너무나도 원망스럽고 하늘과 같이도 원망스럽다. 막 이렇게 쓴다고 쳐보세요. 하늘 천재 원망 원자 쓸 거야? 맛이 안 산다고. 맛이. 너네가 생각해보세요. 너네 영어 쓴다고 생각해봐. 영어로 말할 때랑 한글로 말할 때 어떤 게 더 착착 달라붙니? 한글이 더 와닿죠. 글로 쓴다고 생각해봐. I'm so sad. 나 너무 슬퍼. 근데 그거를 너네가 친구랑 얘기할 때 나 너무 슬펐어. 많은 일이 있었어. 이러냐? 비속어 쓸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막 할 거 아니야. 느낌 와? 근데 보세요. 조선 후기에 정철을 비롯한 4대부들도 한글을 쓰고 이제 본격적으로 후기로 넘어오게 되니까 한글도 다 어떻게 되는 거야? 사람들이 점차 다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쓰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일반 저기 갑득이, 갑순이, 똘보기 그 다음에 무슨 뭐 갑수에 이런 애들도 이제 뭘 쓰게 되는 거야? 글을 쓰게 되는 거지. 뭘로? 한글로 글을 쓰는 거야. 그래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막 시집살이를 하는데 막 시부모님이 나한테 막 욕해. 막 너 이 자식 뭐 너가 와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힘들고 자시고 막 써. 뭐 그렇게 막 얘기를 해. 그럼 억울하지. 그럼 뭐해? 글로 써. 그래서 뭐 하는 거야? 편지 보내. 나 진짜 너무 슬퍼. 진짜. 시부모님 진짜 빨리 되졌으면 좋겠어. 막 이렇게 막 쓴다고. 실제로. 그게 있잖아 여기. 있어요. 다 있어. 누구한테 편지를 써요? 남편? 친구들한테 쓰겠죠. 남편한테 써? 친구한테 써야지. 친구한테 아는 누님 막 이런 사람들한테 아이고 진짜 시집살이. 실제 2014학년도 9월 모의평가 B형에 나왔어. 시집살이 계집살이 막 이런 표현 나와요. 시집 사는 게 아주 그냥 개 같다 이거야. 막 그런 식으로 나와요. 실제 표현이야. 그러면 사람들의 어떤 내면 의식이
원래는 양반 사대부들, 원래 사대부들은 왕을 석션하고 왕 최고, 그 다음에 유교 짱짱맨 이러다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뭐 하게 돼? 자신들의 정서 내면을 더 어떻게 되는 거야? 자세하게 표현하게 되는 거야. 이해되니? 그게 만약에 여러분들 인스타에다가 지금 쓰고 있는 게시물 있죠? 그게 만약에 400년도 지나서 데이터베이스만 어디 또또또또 굴러다녀. 누가 그걸 딱 봤어. 연결해봤어. 그랬더니 나 너무 슬퍼. 막 이런 것들. 막 인스타 스토리 올라온 거. 샵. 샵. 달. 샵. 보고 싶다. 그건 너무 옛날 아니에요? 사이버드잖아요. 샵. 잘 지내. 막 이런 거. 막 이런 거 올렸다 쳐봐. 그러면 이것도 나중 가서 뭐가 될 수 있어? 일종의 흑역사. 문학의 한 갈래가 될 수 있다고. 왜?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긴 글을 쓰는 걸 좋아하지 않아. 샵이라고 하는 특수 문자를 사용해서 자신들의 내면을 굉장히 단순하고 직관적으로 표현했구나라는 게 보인다고. 이해되세요? 그러면서 봐봐. 근대로 넘어오면서 우리 중세에서 근대로에 이행했던 거 기억나니? 억압에서 무엇으로? 자유로의 이행. 신분제가 사라지고 신분제가 사라짐에 따라서 정서 표출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지는 시대로 넘어옴에 따라 뭐가 등장해요? 자유시. 너네 맨날 나오지 않았니? 너네 초등학교, 중학교 때 생각해보세요. 맨날 이런 거 배우지 않았어? 갈래땡땡 서정시? 갈래땡땡 서정시, 갈래땡땡 자유시 이런 거 배우지 않았어? 그냥 무의식적으로 쓰지 않았니? 그게 이거라고 지금. 그게 지금 이거라고요. 봐봐. 그래서 뭐라 나오니? 이후에 뭐? 다양한 주제를 담은 작품들이 창작되었다고. 그럼 그 이전까지, 그러니까 조선, 우리 보통 이제 문제 출제된 거 보통 조선인데, 조선 때는 주로 뭐 했고, 양반, 사대부들이, 한자로, 유교, 성리학, 이런 거 썼다면, 이후에는 자신들의 내면을 한글로 뭐 한다? 표출하고 쓴다, 이 얘기야. 그게 지금 이 단원에서 배우는 내용이에요. 이해되니? 그리고 봐봐. 이것도 15개정 교육과정에서 되게 얕은 수준으로 배웠는데 이제는 아예 보여줍니다. 이게 대단원 학습 목표거든? 봐볼까? 한국 문학에 드러난 자연이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이거 얘기했습니다. 자연 뭐예요? 자연 뭐예요? 네이처 이러면 죽방나라가 알아요. 신이 그 하늘의 이치. 하늘의 이치에 따라 원래부터 있었던 것 기억나니? 제가 이거 얘기했습니다. 원래부터 있던 거야. 원래부터 있던 것. 근데 원래부터 있던 게 뭔데? 하늘의 이치가 내재되어 있는 원래 있던 것. 가는 한국 문학의 흐름 속에서 자연은 다양한 의미를 지닙니다. 한국 문학 작품 속에서 자연은 어우러져 살고 싶은 여기 뭐라 나와 있어? 친화, 친밀감을 갖고 연대유대, 조화를 이루는 친화의 대상, 평생 즐기고 싶은 여기 뭐라 나와 있니? 풍류, 삶의 애환, 슬픔, 근심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기 위한 뭐라고도 나와요? 도피처라고도 표현되기도 한데 이것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이것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지금 여기 교과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배우는 공통국어 속에서 주로 이렇게 나온다 이 얘기야. 이해되니? 그럼 너네 또 이런 생각한다. 선생님 자연은 그러면 무조건 좋은 건가요? 아니에요. 무조건은 아니야. 예외가 있어. 예외가 있다. 그리고 이거 봐봐. 독자는 작품 속에 나타난 상황과 정서, 태도 등을 바탕으로 작품에서 자연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여기 뭐라 나와 있니? 주체적으로 해석하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물론 알려주는 것도 있지만 니들이 스스로 해봐야 된다. 생각해봐라 이 얘기야 지금. 자, 간단하게만 간단하게만 적을 거야. 우리 밑에 이미 적혀져 있어요. 이미 밑에 적혀져 있다. 자, 그냥 간략하게만 도식화하고 넘어갈게. 우리 이거 이미 했어. 밑에 있으니까 안 적어도 돼. 칠판만 봐. 제가 이거 그때 얘기했었죠? 당시 우리 사람들,
그러니까 먼 옛날부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을 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누구로부터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늘이 만들었다라고 생각했다고. 그리고 살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하는 모든 것들, 다른 말로 생사 여탈권이라고 하는 것들을 전부 다 누가 가지고 있다? 하늘이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하늘은 뭘 만들어? 자연을 만듭니다. 여기에 있는 자연 얘기했다. 원래부터 뭐 하던 거? 있던 것. 이미 얘기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할 거야. 여기 있는 원래 있던 것에는 당연히 하늘께서 만들었으니까 무엇의 이치가 내재되어 있다라고 얘기하실래요? 하늘의 이치가 내재되어 있다. 하늘의 이치가 내재되어 있다는 얘기는 자연의 이치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말로 자연의 섭리입니다. 이렇게도 얘기한다고 얘기했었지? 기억나? 그럼 여기 있는 하늘이 인간도 만들죠? 그럼 여기 있는 인간에도 역시 뭐가 내재되어 있어? 이치가 내재되어 있지? 그래서 여기 있는 자연과 인간은 둘 다 자연의 이치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자연과 인간은 서로 괴리되면 돼? 안 돼? 안 돼요. 서로 함께 해야 돼. 그래서 자연 친화다라고 얘기했었지. 연대유대 조화를 이루니까요. 그래서 여기 있는 자연과 인간 그리고 하늘은 전부 다 무엇에 의해서? 기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라고 얘기했었지. 기억나? 그리고 여기에 있는 하늘을 우린 뭐라 부르고? 천상계, 다른 말로 윗상자를 써서 상계라고 얘기하고요. 여기에 있는 자연과 인간은 지상계라고 얘기하고 아래 하자를 써서 뭐라 부르고? 하계라고 부른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 기억나니?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인간이 사는 세상을 우리가 다른 말로는 속세라고 얘기하고요. 그럼 속세에 있는 인간들은 무조건 하늘의 이치를 깨닫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배워? 성리학. 성리학을 공부하는 걸 두 글자 뭐라 부르고? 수양. 그래서 수양을 하는 걸 통해 무엇의 이치를? 하늘의 이치를 깨닫는다. 맞니? 그래서 여기 있는 인간들은 어디로 가려고 그렇게나 노력했던 거야? 하늘로 못 가? 하늘로 가면 해야 돼? 어디로 가? 자연으로 가서 하늘의 이치를 깨닫는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뭐해? 자연에 파묻혀서 성리학을 공부하고 그걸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하는 것들. 그러면서 자연에서 사는 거를 만족스럽게 여기니까 자족감이라고도 얘기를 했다고요. 이해되니? 그 얘기가 지금 여기서 나오는 얘기야. 이걸 머릿속에 가지고 가셔야 돼. 이게 없잖아. 안 돼. 안 돼. 가볼까? 지금 제가 자연에 관련된 얘기만 쓰려고 하면요. 2페이지는 나와요. 최소 2페이지하고 뭐하노? 뭐하노? 두 페이지 넘게 나와요. 근데 내가 이걸 지금 넣어드린 이유는 뭐다? 이게 그냥 아주 그냥 일부야, 일부. 이해되니? 아주 일부라고. 이해돼? 가봐. 보세요. 조선의 4대부들은 4대부 떴죠? 4대부 떴지? 4대부들은 자연의 무엇의 이치? 하늘의 이치가 구현된 것으로 보았대. 이게 지금 뭔 얘기야? 이거 얘기하시는 거지. 이가 뭐 했다? 내재되어 있다. 이해돼? 그러니까 이게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너무나도 뭐 한 거예요? 당연했다고. 이해되니? 그 당연한 걸 좀 받아들이셔야 돼. 그들 중 대부분은 이거 보세요. 자연의 미를 뭘로 형상화했대요? 관념적으로 형상화했다. 이런 표현 나와있지. 잘 봐. 제가 얘기했어요. 여기에 있는 하늘자연 인간이라고 하는 게 전부 다 무슨 시대의 얘기야? 중세의 얘기입니다. 중세. 그럼 여기에 있는 중세는 제가 얘기했었죠. 신분제와 세습제를 베이스로 유지되던 시기였어.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중세는 무엇의 시대다? 억압의 시대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있는 성리학 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 것들만 다루죠. 그래서 뭐라 불러? 얘를 관념적이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추상적이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다른 말로는 형태가 다른 것들과 다르다라고 해서 뭐라 부르고 형이상학적입니다. 이렇게도 불렀다고.
언더스탠딩? 언니 서서 들어. 잘 봐.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이에요. 그럼 잘 봐. 나와 있지. 뭐라 나와 있니? 관념적이라며? 그럼 이 말은 뭐야? 말 그대로 무엇에 따라서 봤다라고 얘기할래? 성리학적 관점에 따라서 무엇을 보았다. 자연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읽어줘야지. 맞아? 왜? 왜? 자연에 뭐가 이치가 내재되어 있으니까. 하늘의 이치가 내재되어 있으니까. 하늘의 이치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뭐였고? 성리학. 그 성리학에 따라서 그 내면에 따라서 자연을 인식하니까 어떻게 보는 거야? 관념적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고. 누가? 당시 조선의 사대부들이. 이해되니? 그럼 잘 들어봐. 에이. 중세에서 어디로 넘어와요 이제? 근대로 넘어온다 얘기했었다. 근대는 신분제나 이런 것도 있어 없어? 없어요. 무슨 시대야? 자유의 시대야. 평등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 모든 것들 당신도 서서 듣는다. 서서 듣는다. 그럼 여기 있는 이 자유에 의하면은 얘네들은요 전부 다 구체적이고요. 내가 실제로 눈으로 봐야 돼. 실증적이에요. 이래니? 구체적이고 실증적이야. 또 한 가지. 이제 더 이상 형이상적으로 접근하지 않아. 어떻게 접근해?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어. 이해되세요? 그래서 고전 시가에서는 성리학에 대한 얘기가 많다면 현대 시에서는 성리학 관련된 얘기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너네 생각해봐. 야, 너네한테 내가 성리학 가르친다 생각해보세요. 이럴 거 아니야. 나도 싫어. 나도 싫다고. 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억압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이야. 이해되니? 그럼 잘 보세요. 잘 봐. 관념적으로 형상화할 때 이게 당시의 사람들이야. 근데 뭐라 나오니? 관동별곡. 이 관동별곡의 작가 누구게? 우리 방금 전에 했어요. 누구? 정철. 특이하시다니까 이분은? 특이하다니까? 자연의 미를 여기에서 뭐라 나와 있어? 현실에서 발견하여 여기 뭐라 나와 있니? 사실감 있게라고 나와 있지. 봐봐. 뭐예요? 중세의 마인드일까? 근대의 마인드일까? 근대의 마인드지. 사실적이라고. 이해돼? 그럼 이 말은 뭐야? 물론 정철이 완전히 이거를 배제했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관동백을 실제로 보면 전부 다 뭐냐면 와 저기 날아가는 저 구름을 보니까 마치 새가 반공을 헤치고 올라가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서술되어 있다고. 이 말이 뭐야? 산에 딱 올라갔더니 구름이 산에 딱 이렇게 걸쳐 있어. 근데 딱 보니까 이게 뭐처럼 보이는 거야? 마치 학처럼 보여. 학, 새하얀 학 있잖아. 학다리 해가지고 되게 긴 애 있잖아요. 그게 마치 뭐 한 것처럼 보여. 날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표현을 했다고. 이해돼? 관동별곡이요? 관동별 그 표현이 나와요. 실제 다 기출이야. 사실감 있게 묘사했다는 얘기는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눈에 뭐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서술했다 이 얘기야. 그럼 묘사는 뭔데요? 자세히 서술이야. 자세히 서술. 이해돼? 그들과의 여기 뭐라 나와 있니? 차별성. 무슨 차별성인데? 요런 게 아니라 정철은 어떤 마인드로서 근대적 사고관념을 가지고 있었다고. 누가 알려준 건 아니지만. 이해돼? 잘 봐. 너네가 이게 선생님 뭐 당연 그럴 수도 있죠. 정철 아저씨가 공부도 많이 했으니까 보고 드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근데 잘 봐. 나 한번 봐. 왜 그러면은 정철 아저씨가 국어학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게? 이유가 뭘까? 이 아저씨 아까 얘기했다. 조선의 사대부이자 선조의 오른팔이고 권력이 누구한테 꿀리지 않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라고. 근데 그런 사람이 그동안 사대부들이 해왔던 관습적으로 행해왔던 문학적 표현 방식에서 벗어나서 한글로 사실감 있게 유교적 가치관을 최대한 배제한 상태에서 있는 그대로 썼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엄청난 변혁이라고. 너네 생각해봐. 너네 혹시 G드래곤 노래를 들으면서 막 자유가 느껴지냐? 근데 옛날에 뭐 빅뱅 나오고 소녀시대 나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더 얼마나 욕을 먹었는 줄 아세요? 너네 서태지 아저씨는 아니 혹시? 알아요. 서태지 알죠? 나 나라요 하면서 했던 분 있다고. 그때 당시 뭐라 했게? 딴따라라고 불렀어. 딴따라. 당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이냐면은 뽕짝 있죠?
그 트로트 막 있잖아. 뭐 있죠? 미스터 트롯. 미스터 트롯 막 이런 거 미스터 트롯 이런 거 있잖아. 뽕짜작 쿵짝 쿵짜작 쿵짝 이게 당연했던 시대라니까. 근데 갑자기 서태지 아저씨가 딱 등장해. 그 전까지 뭐 발라드 되게 정적이고 막 그 옛날 뭐 뮤비 이런 거 너네 그 코인 노래방이나 좀 오래 노래방 이런 데 가면은 옛날 노래 부르면은 되게 오래된 뮤비 나오는 거 있거든. 막 일단 뭐 때 어떠냐면은 일단 총부터 쏴요. 악당이 나와. 일단 여자 주인공 총으로 쏴버려. 남자 주인공이 막 오열해 막 이래요. 막 그런 시대라고. 근데 갑자기 서태지가 나와서 뭐해? 갑자기 랩 이런 것들을 막 하고 형식을 파괴하기 시작해. 이해되세요? 형식을 파괴한다고. 그게 우리들 같은 일반적인 대중들한테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이해되니? 나도 솔직히만 이제 좀 틀딱 쪽에 들어가고 있어. 음악으로 따지면. 저 솔직히 아파트 물론 좋아해. 나 아파트 되게 즐겨 들어요. 근데 아파트 하는 게 뭔가 그래서 뭘 말하고 싶은 거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 근데 내가 초등학교 때 막 소녀시대 원더걸스 막 이런 그때 니네한테는 거의 무슨 이목벌 사람들이죠. 근데 그분들이 나와서 뭐해서 막 지지지지 베베베 막 이러고 막 텔미 테테테텔미 막 이랬다고. 당시 어르신 그러니까 당시 내 나이 때 사람들도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았다고. 근데 그런 사람들로 시작이 돼서 블랙핑크 뭐 에스파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뿌려놓은 씨앗이 지금 막 성장해 나가는 거라고. 이해돼? 이게 참 쉽지가 않아. 뭔가 그동안의 질서에 질문을 던지고 뭔가 변화를 꾀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해되니? 그럼 봐봐. 그들과의 차별성을 드러내었대. 또한 그는 여기 뭐라 나와 있어요? 자연을 바라보며 뭘 떠올린대? 사회적 책무. 책무가 뭔데? 책임과 의무야. 느낌이 와? 그럼 봐봐. 사실적으로 묘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정철 아저씨는 뭐기 때문에? 사대부이기 때문에 완전히 괴리될 수는 없어. 이 아저씨 내가 말했잖아. 권력자라고. 그러니까 뭔 생각을 하는 거야. 아유 앞으로 정치를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려나?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해돼?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뭐 이런 생각 하셨다고. 그러고 뭐라 나와 있어요? 자연에 투사된 여기 뭐라 나와 있어? 이상적 인간상이라고 나와 있지. 잘 봐. 이거 얘기한다. 우리 뒤에 청산벽에서 한번 더 할 거예요. 이상은요. 이렇게 기억해. 무조건. 최종 지향점이야. 최종 지향점. 다른 말로는요. 결핍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핍이 해소된 걸 얘기해. 다시 뭐? 결핍이 뭐? 해소된 것을 우린 뭐라 부른다? 이상이라고 부른다고. 이해되니? 그럼 다시 봐. 자연에 투사되었대요. 자연에 드러나 있어. 뭐라 나와 있어? 이상적. 그럼 이 말은 결핍이 존재하지 않는 성격의 인간 모습을 뭐했다? 모색했다. 다른 말로 추구. 다른 말로 지향. 이해되니? 그럼 얘기해봐. 여기에 있는 정철 아저씨는 자연이라고 하는 걸 보면서 무엇을 떠올렸구나.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는 이상적, 즉 결핍이 존재하지 않는 완벽한 인간의 모습을 무엇을 보며 떠올렸다. 자연을 보며 뭐했다? 떠올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그게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무슨 뭐 풍륜이 뭐니 이런 것도 있잖아. 그거의 예외야. 이해되세요? 단순히 그냥 뭐 사람들이 여기에서 뭐 조화를 이루려고 했어. 그 다음에 풍류를 즐기려고 해. 그 다음에 무슨 뭐 만족감을 느껴. 그렇게 편협하게 생각하시면은 이런 거 나오시면 박살난다고. 이해돼? 정철 아저씨는 계속 나왔어요. 늘 나와. 이 아저씨는 작년에도 나왔고 나 현역 때도 나왔고 늘 나오는 분이야. 얘도 볼까? 너네 뒤에 이제 송순의 10년을 경영하여 라고 하는 시조가 있어요. 그 시조를 쓴 분이야. 송순이란 사람이. 얘 봐. 면왕정가에서 펼쳐보인 세계. 뭐라 나와있니? 세계. 세카이. 자, 이거 얘기했습니다. 인식의 주체인 자아가 인식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 있어. 뭐랑 뭐? 외부 세계, 내면 세계. 두 개 다 내부 세계는 없어요. 내면 세계가 있어. 그럼 여기 보이는 세계라고 하는 것도 인식의 주체인 자아가 인식하는 대상이다 이 얘기야. 가능해?
면왕 우주라고 일컬어지는데 왜 우주일까를 생각해 보셔야지. 이 우주가 뭔데? 너네가 알고 있는 우주 뭐야? 유니버스 우주 막 이러잖아. 근데 뒤에 봐. 그럼 봐봐. 축자놈이 동원해봐. 너네가 생각하는 우주 되게 넓죠? 넓고 광활하지. 근데 여기 뭐라 나있어? 면왕 우주. 어디서 따온 거 같아? 면왕 정가의 면왕에서 따왔다고. 그것까진 굳이 뭐 모셔도 되는데 면왕 송순이라고 얘기해요. 호야 호. 면왕 송순. 아무튼 면왕 우주는 작가에게 여기 보세요. 뭐라 나와 있니? 천지 만물의 뭐 이치를 뭐 심성의 뭐 수양으로 뭐 한다? 내면화하는 공간이래. 그럼 이 면왕 우주는 뭐예요? 내면 세계야. 이해돼? 내면 세계라고. 작가가 자기가 느끼고 생각했던 내면 세계를 끄집어낼 거야. 끄집어냈어. 끄집어낸 작품이 뭐라는 거예요? 면왕정가고 그 작품에 드러난 인식의 주체인 자, 즉 화자가 인식하고 있는 세계를 면왕우주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근데 그 과정이 뭐야? 천지 만물의 이치죠. 하늘의 이치가 어디에 내재되어 있다? 자연과 인간한테 전부 다 뭐 돼 있는? 내재되어 있는. 만물 얘기했습니다. 만물은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야. 하늘과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이치. 무슨 이치? 하늘의 이치를 심성의 뭐? 수양. 마음과 성격을 수양한대. 수양이 뭐였는데? 성리학을 공부하는 거였잖아. 그걸 통해서 천지만물의 이치를 자기가 있는 그대로 뭐 한다는 얘기야? 받아들여서 내면화시킨다 이런 얘기라고. 이해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두 글자로 이렇게 얘기한다고. 성찰을 통해 얘기했다 이 얘기야. 되셨어요? 그냥 내면인 게 나오면 성찰은. 아 무조건 내면 성찰. 아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그런데 예외가 있으니까. 근데 이건 팩트야. 내면을 인식하면 무조건 성찰입니다. 내면을 인식하면 성찰이야. 예를 들어서 봐봐. 내가 만약에 슬프다. 성찰인가요? 느낀 점. 성찰이긴 해. 왜? 내가 슬프다라는 감정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어? 안에 있잖아. 슬프도다 성찰이야 일종의. 그냥 무조건 내면 성찰. 그건 아니야. 작가는요. 자연세계를 통해 뭐라 했어? 자연세계. 자연세계를 통해 무엇의 이치를 읽어낸대요? 인간세계의 이치를. 잘 봐. 견적 나오죠? 이거를 뭐라 부르고? 자연세계. 얘를 뭐라 부르고? 인간세계. 이거의 이치를 읽어내겠대. 어떻게 읽어낼 건데? 하늘의 이치를 뭐 하겠다는 얘기야? 읽어내겠다는 얘기지. 뭘 통해서? 무조건 뭘 통해서? 성리학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 뭐라 나와있어? 조화와 합의를 또 나오지. 추구 두 글자. 모색. 지향. 지향. 이따 할 거야. 추구는 무조건 지향이에요. 그럼 조화와 합의를 지향한다란 얘기는 아직 조화와 합의를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래서 이걸 뭐 하는 거야? 지향하는 거야. 그는 객관적 자연물 얘기합니다. 객관이란 얘기는요. 그냥 존재, 그냥 just 존재야. 봐봐. 핸드폰이 있네? 객관이야, 주관이야? 객관입니다. 슬픈 핸드폰이 있네? 객관이야, 주관이야? 주관이야. 그 객관적 자연물, 어디에 존재하는? 자연에 존재하는 것들에, 여기 뭐라 나있어? 인간의 뭐? 생명력과 의지를 부여한대요. 잘 보세요. 선생님, 생명력을 부여한다는 얘기는 뭐죠? 세 글자. 의인화. 생명력 부여는 무조건입니다. 의인화입니다. 선생님, 봐봐. 선생님, 의인화가 뭐죠? 강아지가 신나서 웃고 있다. 의인화입니다. 사람이 아닌 걸 사람으로 표현하면은 무조건 의인화입니다. 이해되세요? 의인화의 특징 하나 얘기해줘야지. 의인화라면 무조건 내면 세계 생깁니다. 이해되세요?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으로 표현하면 무조건 뭐다? 내면 세계가 존재한다. 강아지가 신나서 웃고 있다. 야, 강아지는 신나지도 않고 웃지도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라고. 그래서 잘 보세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이렇게 읽어주셔야 돼. 주관적 인식입니다. 이렇게 읽어줘야 된다고. 생명력이 없어. 인간적 생명력. 인간적 생명력이 뭔데? 마치 사람인 것처럼 표현을 했다고. 저기 있는 강물이 달리고 있어. 강물은 달리지 않아. 흐르고 있다고. 근데 그걸 마치 뭐처럼 표현한 거야? 사람처럼 표현했다고. 그래서 이거를 조동일 교수의 이론에 따르면 얘를 우리가 세계의 자아화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문학은 무조건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어떻게 주관적으로 인식했니가 중요하다고? 그러면 선생님 주관적 인식이 있으면 객관적 인식도 있나요? Sure. 당연히 있죠. 객관적 인식을 우리는 두 글자로 이렇게 부를 겁니다. 관조라고 부를 거예요. 관조. 잘 들어. 봐봐. 여기 있는 관조는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매우 낮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지금 이 문학 교과, 그러니까 공통국어를 비롯해서 문학에서 너희들한테 물어보고자 하는 바는 무엇을 묻냐면 자아와 세계관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학적 감상력을 요구해. 그 문학적 감상력은 개성적 언어를 어떻게 이해하느냐를 묻는 거거든. 그럼 그 개성은 전부 다 어디에 기본을 둘 수밖에 없어? 주관적 인식에 기반을 둘 수밖에 없어요. 야, 여기 물이 있다. 객관이잖아. 이걸 왜 시험에서 물어봐? H2O입니다. 이렇게 얘기할래? 미친 소리죠. 그럼 난 이제 뭐 물을 보면서, 물을 보니까 갑자기 옛 생각이 나. 나 쿠팡에서 일할 때 이거 물 한번 먹으려고 진짜 별 생쇼를 다 했지. 이거 뭐니? 주관적 인식 아니야? 그럼 난 이 물을 보면서 옛날 생각했죠. 과거 회상했지? 그러면서 물에 대해서, 좋았지. 뭐 이렇게 나와. 그럼 이거 뭐예요? 그냥 남들이 봤을 땐 그냥 just water야. 근데 나는 이걸 어떻게 보는 거야? 과거를 떠올리게끔 만드는 뭐다? 매개체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해가 되세요? 다시 봐. 한 가지 더. 우리 이거 진짜 중요해. 의지를 부여해. 선생님, 자연물이니까 의인화했으면 의지가 있죠. 그렇게 풀면 박살나. 2018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264의 강 건너간 노래. 의지가 자연물에 의지를 부여했냐 안 했냐 이걸로 문제 나왔거든. 의지는요. 기억해. 의지는요. 무조건입니다. 결핍을 전제로 합니다. 결핍을 전제로 이상을 지향했을 때 그랬을 때 뭐가 발생한다? 의지가 발생한다라고 얘기해요. 이건 공식이야. 너네 수학 공식 좋아하잖아. 이건 공식이야. 지 양이 그거를 하면 안 되는 거고. 지 양은 하면 안 된다고. 갑자기 그 얘기가 왜 나온 거야? 헷갈렸어요. 지 양은 하면 안 된다고. 지 향은 한다. 하고자 한다. 이해되니? 이게 지금 너네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뒤에 다 나와서 해. 다 나와서 하는 얘기예요. 학습활동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야. 그 여기 뭐라 나와 있어? 자신의 이상과 뭐? 세계관. 그 세계관이 뭔데? 이거. 그럼 여기에 있는 이상은 뭐겠어요? 자연물의 의지를 부여함으로써 도달하고자 하는 최종 지향점이라고 얘기해 주셔야지. 이해돼? 해야 될 거 많죠? 끝이 없다 얘들아. 오늘 이거 다 해요? 다 해야죠. 여기 뒤까지예요, 설마? 몇 시인데 지금? 30분. 9시 반? 25분. 아이, 잠깐, 본문 해설은 안 할 거야. 이것까지 할 거라고. 여기까지. 그럼 내가 정해. 선은 내가 정한다. 니들이 정하지 마. 내가 정해. 사시간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네 한자 몰라? 근데 이건 알지. 넉사자, 떼시자, 노래 가자. 네 가지의 시간을 다뤘다고. 사계절을 부른 노래야. 사계절의 추위에 맞추어 시상을 전개한다 라고 나와 있어. 시상은요, 시적 상황 아닙니다. 시상은 화자가 인식하는 대상이고, 얘는요 곧 주제의식입니다.
절대 잊어서는 안 돼. 시적 상황과 시상은 다른 말이야. 시상이 시적 상황이 준말입니다. 이런 진짜 뺨알이 날아가요. 화자가 인식하는 대상이 시상이야. 그리고 보세요. 그걸 전개하는 뭐라 나와 있니? 시가를 일컫는다. 사시가에서는 계절에 관한 시상이 드러나는 연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한다. 왜? 야, 봐봐. 야, 유기적으로 연결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 각각의 연들이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야. 이해되세요? 봄 따로, 여름 따로, 가을 따로, 겨울 따로가 아니라 봄이 지나서 뭐가 오고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서 뭐가 오고 가을 오고 가을 지나서 뭐가 오고 겨울이 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라 나와있니? 동일한 어휘나 유사한 표현을 연마다 뭐한다? 반복합니다. 잘 보세요. 우리 뒤에서 할 거야. 반복하게 되면 두 가지 오가 있다. 반복은요 두 가지야. 운율, 리듬감. 운율, 리듬감. 감정의 지속, 여운.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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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한 가지 더. 운율과 리듬감이 생긴 것과 동시에 화자의 정서를 부각 앤드 강조합니다. 화자의 정서를 뭐한다? 부각하고 강조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얘는. 예외가 없어요. 보고 싶어, 보고 싶어, 보고 싶어. 반복했지. 뭐예요? 정서가 뭐 된다? 부각되고 강조돼. 보고 싶어, 보고 싶어, 보고 싶어. 운율과 리듬감. 감정의 지속이 남고 뭐가 남아? 여운이 남아. 이해되니? 이게 안 느껴진다고? 너네가 노래조차도 안 들었다고? 그럴 리 없다. 야, 아파트 가사 보면 그냥 뭐라 했어? A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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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T. 그거 이렇게 읽니? 어떻게 읽어요?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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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이렇게 붙인다니까? 이건 사람 본능이야. 이해돼? 그럼 감정의 지속 여운은 뭐가 있는 거야? 발라드. 널 사랑해, 널 사랑해, 널 사랑해. 몰라? 노래야? 더크로스 당신을 위하여라는 노래 몰라요? 아유, 됐습니다. 집에 와서 들어보세요. 아무튼 자연을 여기 또 뭐 나와? 묘사, 자세히 서술. 화자의 반응이나 정취를 덧붙인다. 그냥 아는 척 좀 하자. 자연을 묘사하기 위한 시어 및 구절. 얘들은 외부 세계에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선경, 먼저 경치를 제시하고요. 화자의 반응이나 정취를 덧붙이는 것을 후정, 정서를 뒤에 제시한다. 후정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선경, 후정 이렇게 얘기한다고. 알고 있어? 작품에 따라서는 일상의 풍경, 잘 봐, 이 부분도. 일상이 뭔데요? 일상이 뭔데? 매일매일 반복되는, 이해돼?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러면 일상에서 벗어나. 이건 뭐라 할까? 일탈. 그래서 일탈적 공간하면 뭐야? 내가 살고 있는 원래 살던 곳에서 뭐 하는 거? 벗어나는 거야. 이해되니? 나의 일상은 집과 학원이야. 근데 내가 만약에 학원을 안 가고 갑자기 그냥 집에 하루 종일 있어. 그럼 뭐야? 일탈이야. 나의 일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근데 너 또 일탈하면 약간 비행 청소년 약간 막 저기 뭐 술 담배 꺼고 막 그게 아니야. 내가 원래 살던 이 삶의 루틴이라는 게 있다고. 그 루틴에서 벗어나면 뭐예요? 일탈이야. 이해돼?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에 있는 사시가에서 자연 속에서 자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 그럼 그건 뭐야? 삶이 반복되는 거니까 뭐예요? 일상. 근데 만약에 자연에서 벗어나서 다시 속세로 왔어. 그럼 뭐예요? 일탈. 이해되니? 다시 봐. 계절의 변화에 따른 세상살이의 모습을 조명하거나 어김없이 순환하는 자연의 이치. 잘 봐. 이게 왜 어김없이 순환하는데요? 왜 어김없이 순환하는데? 전부 다 뭐가 내재되어 있어? 하늘의 이치가 내재되어 있잖아. 봄, 여름, 지금이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되게 좀 모호해졌지, 사실. 모호해진 건 사실이죠. 근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는 건 여러분도 동의하시잖아.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너네가 11살이든 12살이든 25살이든 32살이든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일상적이라고. 자연의 이치, 다른 말로 하늘의 이치, 그것과 여기 뭐라 나와 있어? 무상한, 관심이 없는 인생 무상, 헛돼, 부질없다 이런 얘기도 있어. 부질없다. 이해되니? 무상하다, 다른 말로 뭐? 부질없다.
그런 인간사를 서로 뭐해? 대비. 그럼 대비하면요 무조건입니다. 부각 앤드 강조예요. 왜? 대비한다는 얘기는 차이를 전제로 하거든. 그럼 봐봐. 나는 자연에 파묻혀 있어. 쉽게 얘기해서 나는 군대에 있어. 군대에서 일상적으로 맨날 짬밥 먹고 훈련 받고 맨날 저 연등하고 그 다음에 와가지고 이제 교대 근무 서. 근데 저기 이제 바깥에서 뭐해? 막 치킨도 먹고 맥주도 먹고 하잖아. 서로 다른 처지가 뭐 돼? 대비. 그래서 뭐해? 부각 앤드 강조. 이해돼? 만약에 군대에 있는 사람이 슬퍼. 그럼 슬픔을 뭐 하겠어? 부각하고 강조하겠지. 이해되니? 얘도 봐. 조선 후기 시가에서는 경험과 외물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었대. 여기 뭐라 나와 있어요? 후기. 나온다. 재작년 수능이다. 후기라고 굳이 얘기해놓는 이유는 뭐겠어? 중세에서 어디로 가기 때문이야? 근대로 넘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경험과 외물, 외부 세계에 대한 관심이 확대돼. 그럼 그전엔 다 뭐 했는데? 이거 성리학적 세계관이 입각해서 하늘자연 인간에 대한 것만 얘기를 했다고. 그게 아까 우리 앞에서 봤던 사시가 이런 것들. 근데 이젠 어떻게 돼? 그게 아니야. 사행, 선비들, 그러니까 당시 이제 조선통신사로 일본을 갔던 그 사람이 자신의 무엇을, 경험을, 여기 뭐라 나와 있어? 생생하게 표현 두 글자, 묘사. 자세히 서술했다, 묘사. 그럼 생생하려면 무조건 뭐 해야 돼? 심상. 시각적 심상, 청각적 심상, 촉각적 심상, 후각적 심상, 미각적 심상. 기억나? 보고, 듣고, 맛보고, 이런 것들. 화암구곡은요, 한 가지 더, 여기. 정서를 여기 뭐라 나와? 솔직하게 드러냈대. 내면 세계가 드러났다고. 화암구곡은 포착된 자연의 양상에 따라 강호란 얘기는 강과 호수. 모든 것들 얘기해. 자연에서의 자족감. 무슨 뜻이야? 스스로 만족하는 느낌. 출사하지 못한 선비로서, 선비인데 과거 합격을 못했어. 계속 자연에 짱 박혀 있어. 생활 공간이 향촌에 머물 수밖에 없는 데 따른 회포. 그동안 자기가 느꼈던 모든 생각들. 취향이 반영되었대. 이 말은 뭐예요? 객관이야? 주관이야? 주관이야. 싹 다 주관이에요, 지금. 주관적 인식이라고. 그런 자연물로 뭐라 나와? 구성한 개성적 공간. 보여? 여기 전부 다 뭐라고? 주관에 따른 개성을 드러내는 게 근대라고. 이해돼? 얘는 절대 잊어서는 안 돼. 이해돼?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머릿속에 그냥 박아놔. 이해돼? 보세요. 너희들 교과서에 있는 거 제가 지금 일부 가져왔어. 중학교에서 배운 내용. 작품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상황을 생각하며 작품을 감상하기. 보여? 작품을 뭐 해라? 감상해라. 작품 속, 작품 밖의 근거를 들어서 작품을 해석하고 다른 사람들의 해석과 비교하기. 야, 작품을 해석하고 맞냐 틀리냐 확인해보세요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읽었지?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지? 이런 것들을 비교해보라는 얘기야. 근데 잘 봐. 너네가 그럼 또 이런 생각한다? 선생님, 다르다는 얘기는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 앞에서 이런 거 다 보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 그럼 보기를 읽고 풀어야겠네요? 그러지 않아, 얘들아. 너네 생각해봐. 너네가 아파트를 들었어. 아파트를 들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여러 생각이 있죠. 아파트의 원곡을 알고 있는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해? 옛날에 이제 아파트 원곡자 이름도 기억도 안 난다. 있어요? 누구였는데 아무튼 원곡자가 있어요. 원래 약간 진짜 뽕필 나는 그런 노래였어. 근데 그분 어르신들 한 80년에 이제 주로 노래를 들었던 분들은 그 옛날 생각도 나고 윤수일 씨였어. 윤수일 씨 아파트가 있는데 원곡이 있는데 그걸 이제 로제가 약간 영감을 받아서 이제 새롭게 창작한 노래야. 아무튼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면은 그런 사람도 있고 나같이 그거 모르는 사람이야. 그럼 뭐해? 그냥 노래 좋네. 브루노 마스 노래 좋구만. 이러고 만다고.
근데 그걸 듣고 선생님 저는 기쁘지가 않습니다. 신나지가 않습니다. 저는 슬픕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파트를 못 가진 사람. 이건 너무 지나친 세계의 자아와. 물론, 봐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파트를 들으면서 신나. 근데, 보기를 줘. 이렇게, 새로운 관점을 주는 거야. 자, 이걸 줄 테니, 이걸 베이스로 다시 읽어봐. 이 얘기야. 이해돼? 다시 읽어보라. 이 얘기라고. 학습활동이 있는 게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학습활동 지금 다 뽑진 않았지만, 학습활동에 있는 내용도, 너네가 본문을 읽었니? 그러면 뭐 해라? 본문을 읽고서 학습활동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 얘들을 뭐 해라? 추가 감상해라 이 얘기예요. 한 번 더 생각해봐라 이 얘기라고. 그 청산별곡 너네 이제 학습활동에 보시면 이런 거 나와. 청산별곡은 사람마다 해석하는 방향이 다 다르다 이렇게 나와요. 내가 그래서 실제로 논문 다 찾아봤어. 그 DBPR라고 해가지고 논문 읽어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청산별곡 치잖아요. 10페이지가 나와요, 거의. 10페이지가 나와. 그럼 가보면은 청산별곡에 대해서 각 식구별로 어떤 교수님은 이 식구에 대해서만 30페이지를 써놨어. 이런저런 문헌을 살펴와서 끄집고 와서 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거든? 마찬가지야. 잘 봐. 보세요. 중학교에서 배운 내용과 미리 알고 가기를 바탕으로 나의 학습 목표를 세워보자. 자연을 다룬 다양한 한국 문학 작품을 감상하고 작품에서 자연은 어떤 존재인지 파악해보겠어. 그래서 여기 봐. 다양한 고려가요를 감상해봐야지. 그게 왜? 요 단어에서 배우는 게 뭐니까. 고려가요랑 그 다음에 시조 아주 짧은 거 하나.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이래? 경영하요. 어? 경영하요? 10년을 경영하여. 그거 이제 시조거든. 조선시대 시조. 그래서 잘 봐. 그럼 나는 이제 너희들한테 맨날 얘기하잖아. 중학교 때 이건 배웠어 라고 얘기하는 게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과서에 있어. 전 안 배웠다니까요. 아니라고. 배웠다고. 니들이 공부를 안 한 거야. 알겠어? 배웠어. 배웠다. 근데 안 배웠기 때문에 지금 다 알려드린 거예요. 안 배웠으니까 알려줬다고 지금. 안 배웠으니까 알려줬다고. 미리 제가 다 알려드렸다고. 그러고 나서 작품을 읽어보시는 거예요. 이해돼? 몇 시야? 40분. 좋아. 화장실 진짜 너무. 싫어. 진짜. 빨리. 싫어. 진짜 지리고. 싫어. 서정갈래는 보세요.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문학의 한 갈래로 뭐가 대표적이야? 시가 대표적입니다. 시 속에서 말하는 일을 뭐라 부르고? 화자. 인식의 주체인 자. 시에 담긴 생각을 뭐라 하고? 시상. 화자는 자신과 대상을 둘러싼 시적 상황에서 생겨난 정서. 이게 이 대상이라는 게 외부 세계도 있을 거고요. 내면 세계도 있겠지. 그런 시적 상황에서 요 시적 상황 시상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시적 상황에서 생겨난 무엇을? 정서를 운율이 있는 언어로 드러내면서 시상을 전개한다고. 리듬을 붙일 수 있다 이 말이야. 이해돼? 얘 봐. 2008년도 수능이 나왔어. 서정적 자아라고 나와 있지? 이 서정적 자아가 뭘까? 화자. 세계를 내면 아까 전 우리 봤던 거 아니에요? 2010학년도 수능이 나왔던 거? 면왕 정가에서 면왕 우주는 성리학적 수양을 통해 심성의 수양을 통해 세계를 뭐한다? 내면화한다. 전부 다 그럼 이거 뭐야? 주관적 인식이고요. and 6글자 세계의 자아와. 제가 이거 맨날 얘기할 겁니다. 6글자 뭐야? 세계의 자아와. 그냥 기계적으로 나와야 돼. 세계의 자아와. 무슨 뜻이야? 아이 짠. 짜증나게 만드네. 자아. 글을 읽을 줄 모르나? 내가 인식하는 세계 두 가지 있다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인식하는 세계 두 가지 있어요. 뭐랑 뭐? 외부 세계 and 내면 세계. 그 세계를 인식하는데 보통 이제 외부 세계일 텐데 그거를 자아화를 했다는 얘기는 뭐야? 받아들였다고. 나의 주관적인 내면을 통해서 이걸 뭐 했다고? 인식했다고. 이해돼? 슬픈 물. 주관. 물은 슬프지 않아? 내가 슬프니까 이렇게 보인다고. 슬픈 가로등.
뭐라 얘기할래? 가로등은 슬프지 않아요. 누가 슬퍼? 내가 슬퍼. 주관적 인식이야. 이런 작용으로 서정시에서는 이 부분 별표 좀 쳐놓을까? 상상적으로 세계와 하나가 됩니다. 저도 상상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너가 하는 상상 망상일 거야. 근데 물론 상상이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평소에 MBTI가 N인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유리하긴 해요. 문학을 하는 데 있어서 MBTI가 N인 사람은 비교적 유리하긴 해. 근데 문제는 그냥 뻘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글을 읽으면서 그거를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해. 몸 베베 꼬지 마. 베베 꼬지 마. 하지 마. 꼴보기 싫어. 우리 엄마가 됐어. 어른들 생각이 다 거기서 거기야. 잘 봐. 여기 인식의 주체인 자아 계십니다. 시에선 화자라고 얘기했었죠? 잘 봐. 여기에 있는 자아께서 우리가 외부 세계를 인식해 보겠습니다. 외부 세계를 인식할 거야. 자, 근데 여기 있는 외부 세계가 만약에 어떤 대상이 있어요. 외부 세계 속에 어떤 대상이 있어. 그럼 여기 있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인식할 수 있겠지. 있는 그대로 인식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까? 아까 얘기했던 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객관적 인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를 다른 말로 뭐라 부를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관조라고 얘기를 한다고. 관조. 이해돼? 근데 잘 봐. 내가 여기에 있는 외부 세계를 인식하는 과정에서 여기 있는 자아가 자신의 무엇을 통해서 내면 세계를 통해서 볼 겁니다. 그거를 잘 봐. 여기 인식의 주체인 자아께서 내면 세계가 있어. 끄집어낸 거야 지금. 여기 있는 자아의 내면을 뭐 했다고? 끄집어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다시 뭐 하는 거야? 이 내면 세계를 통해서 뭘 인식해? 외부 세계를 인식할 겁니다. 이해되니? 그럼 잘 봐. 내면 세계를 통해서 인식했으니까 이제부터 이건 우린 뭐라 부를까? 그냥 인식 아니에요. 무슨 인식이에요? 주관적 인식. 6글자. 세계의 자아. 됐니? 잘 봐. 잘 봐. 중요해. 우리가 이 외부 세계를 객관적으로 인식한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여기 물이 있네. 물이 푸르네. 그 다음에 물이 찰랑찰랑 소리를 내고 있네. 전부 다 뭐예요? 객관적 인식이지. 이거를 잘 봐.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부를 겁니다. 사실적으로 인식한다. 사실적 인식. 이래? 사실적 인식. 그러면 얘가 있는 그대로 말 그대로 묘사. 물이 찰랑거립니다. 빛이 반짝입니다. 빛이 무지개 빛입니다. 전부 다 있는 그대로 묘사한 거지. 맞아? 그래서 사실적으로 인식한 거고 여기 있는 외부 세계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거야. 어떤 세계? 사실적 세계. 이해되세요? 근데 잘 봐. 지금 여기 제가 밑에다 적어놓은 거 여기 1번, 얘는 2번. 그 밑에 있는 2번은 뭐야? 있는 그대로 본 게 아니죠? 뭘 거쳐서 봤어? 내면 세계를 뭐 한 거예요? 거쳐서 본 거지. 그럼 잘 봐. 내가 만약에 이거 실제 기출이야. 2013학년도 9월 모의평가에 나왔어. 멸치볶음을 젓가락으로 딱 집었어. 멸치볶음이랑 멸치야? 사실적 인식은 뭐예요? 멸치볶음이 있네. 근데 내가 이 멸치볶음 보니까 아이고 이 멸치 얼마나 헤엄치려고 발악을 했는데 겨우 그물에 잡혀가지고 식탁이 올라왔네. 갑자기 멸치 보니까 바다가 떠올라. 그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 야, 웃지 마. 실제 기출이야, 얘들아. 이거를 이러면은 그러면 문학을 못해, 얘들아. 비웃지 마. 너네 그럼 여기 나오는 것도 다 비웃을래?
사슴이 짐대를 넘어선 것처럼 보여. 해석이 여러 가지면 사슴이 진짜로 장대 높이 뛰기에서 뛴 것처럼도 보이고 사슴 분장을 한 광대가 춤을 추고 있는 것처럼도 보이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온다고. 사슴이 해금하는 거.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누가 이런 생각을 해? 그러면은 문학 못해요. 문학 못합니다. 절대 못해. 거의 그 정도 그 수준이지. 노래 가사 보고서 헤어졌는데 질질 짜고 아유 육갑을 떤다 육갑을 떨어 이거야 거의. 니들이 생각하는 수준이 그 수준이에요 지금. 그러면 안 된다니까. 나는 그래서 그 생각이야. 비웃을 거면 다 비웃어. 다. 모든 걸 다 비웃으세요. 드라마에서 여주인공이 헤어져서 슬퍼서 울어 비웃으셈. 남자 주인공이 막 후회하면서 막 문 닫고 엉엉 울고 있는 것도 비웃어. 누가 저렇게 웃어. 아휴. 이래 그냥. 근데 니네 안 그러잖아. 안 그러잖아요. 그래 설마? 안 그러잖아. 안 그러잖아. MBTI 아무리 T든 뭐든 간에 그건 아니야. 이해돼? 이해를 해보라고. 잘 봐. 그러면 내가 멸치를 보면서 바다를 헤엄치고 있는 멸치를 보았어. 이건 뭐니? 주관적 인식이라는 건 동의하시죠? 그럼 이 주관적 인식을 우리가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할 거야. 상상적으로 인식한다라고 얘기한다고. 그래서 무슨 세계? 상상적 세계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실제 기출이었어. 그래서 바다를 헤엄치고 있는 멸치를 떠올리는 걸 보고 당시 선지에는 멸치를 보면서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다고. 맞아 틀려? 틀려요. 왜? 나는 실제로 멸치가 바닷속에 있는 걸 보고 있는 게 아니야. 어디 속에 떠오르는 나의 내면에 떠오르는 주관적 인식으로서 멸치를 본 거라고. 이해돼? 그래서 상상적으로 인식한 거고 무슨 세계다? 상상적 세계다 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그게 이거라고. 네. 되세요? 네. 됐니? 기다려. 우리 다음 시간에 청산배고 할 거거든? 네. 길어. 미리 읽어보시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안 읽으시면 못 따라온다. 핸드폰 좀 꺼줄래?